노예로 살지 말라. 노예가 아닌 자를 나에게 보여주게. 누군가는 정욕의 노예이며 누군가는 탐욕의 노예이고 또 누군가는 권력의 노예이며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노예 아닌가. 전직 집정관이면서 중년 부인의 노예가 된 자가 있으며 부자이면서 몸종의 노예가 된 자도 있다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굴종적인 것은 없네. 인간은 모두 집착한다. 생활 패턴을 고집하고 술이나 커피에 중독되며 안락함을 탐닉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하지만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건강 문제로 더는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모략으로 이제껏 쌓아온 명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자유를 원하는 자는 관리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안락함과 편리함, 쾌락에 의존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면 언젠가 그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육체와 영혼. 육체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영혼이 먼저 굴복할 때 그때가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신이 가진 특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살지 않았다. 로마의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그런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았다. 그는 강인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통치 기간 내내 수많은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건강과 정적들, 전쟁, 그리고 심한 소아마비를 앓았던 아들 문제까지 있었지만 삶에 태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와 상실감에 비통해야 할 이유가 많았다. 그렇기에 자신의 도덕 원칙을 버리고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고, 모든 책임을 한쪽에 제쳐두고 자신의 건강만을 챙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육체가 쇠약해진 후에도 영혼만은 여전히 강건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의 비망록도 고대의 역사도 노년에 읽기 위해 수집해 놓은 문집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삶의 목적에 충실하라. 헛된 희망일랑 던져버리고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여라. 너 자신을 돌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동안 하라.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책을 옆으로 제쳐두어야 한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행동이다. 이는 곧 우리가 책과 공부라는 이론적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삶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동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어떤 책에도 답은 쓰여 있지 않다.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내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저들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저토록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딸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는 것일까? 격분한 여행객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행하는 동안 날씨는 항상 쾌청하고 교통편은 자신이 원할 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투자가는 무엇을 바라는가?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수익은 항상 남아야 한다는 것일까? 위에 든 예시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통제 밖의 것을 바라지 말라.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느라 신경질적으로 변한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시계의 초침을 응시하고 비가 내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교통 상황을 체크하고 주식시장의 상황판을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신이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나의 내면이 실타래처럼 꼬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라.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주둥이가 좁은 병에 사탕을 넣어두고 어린아이에게 병에 든 사탕을 집게 하면 아이는 주먹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아 울기 시작하지. 움켜쥔 손을 펼쳐 사탕을 떨어뜨려야 빠져나올 수 있다네. 욕망을 억제하게. 욕망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니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현대인이 되뇌는 주문 같다. 일, 가족, 목표, 성공, 여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지금 당장 바란다. 마치 사탕이 든 좁은 병에 손을 집어넣은 채 빼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욕망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지 마라.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훈련하자. 내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되찾아 줄 것이다. 아침에 해야 할 질문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아래의 것들을 자신에게 질문하라. 무엇이 나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는가? 평온함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인가? 육체, 소유한 자산, 아니면 명성. 이것들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성적인 존재,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동에 대해 명상하라. 어떻게 해서 나는 평온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불친절하고 비사교적이고 무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실패를 거듭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아침 습관이 있다. 어떤 이들은 명상하고 어떤 이들은 운동한다. 가장 많은 의뢰가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들은 깨달음, 두려움, 희망 등을 짧게 써내려간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아침에 썼는지 밤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홀로 오랜 사색의 시간을 가진 후 책을 집필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신을 돌아볼 의례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매일 아침 에픽테토스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사색에 잠기는 것은 인생에 대해 더 나은 답을 얻고자 하는 분주한 노력이다. 운명 대신 철학에 의지하라. 운명의 여신은 우리 생각만큼 팔이 길지 않네. 그는 그저 자신에게 매달리려는 자들을 잡을 수 있을 뿐이야. 그러니 우리 그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원인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의 성패를 운명 때문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삶에 있어 운의 작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처럼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그렇기에 운이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외적 요소에 불과하다. 세네카에게 운명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운명과 싸울수록 인간은 더 취약해진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난공불락과 같은 철학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세네카에게 있어 철학이야말로 미칠 듯한 탐욕과 바닥모를 두려움을 길들일 수 있도록 인간을 돕는 것이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3000년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명심하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순간의 삶이며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삶뿐이다. 긴 삶이든 짧은 삶이든 동일하다.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스쳐 지나고 있는 현재밖에 없다. 과거를 잃어버리거나 미래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 바라는 것도 많다. 그때 달랐더라면, 더 행운이 따랐다면 하고 바란다.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앞에 정확히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재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에 대해 만화가 빌킨이 기억할 만한 말을 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요, 내일은 다가올 미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우리가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현재만을 소유한다. 그 현재에도 만료일은 있다. 그것도 만료일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미련이 남지 않는 삶.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 삶의 진정성이 없고 평정을 얻지 못했으며 외부 사건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또 다른 이에게 자비롭지도 못하며 지혜와 올바른 행동이 동일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생애 후반부에 명상록을 집필하면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자신의 필멸을 스스럼없이 고백한 것이다. 이 구절에는 그가 느낀 두려움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죽음을 똑바로 응시했던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 실제 많은 것을 성취하였음에도 죽음 앞에서 그의 감정은 고통과 불쾌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당신에게는 지금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 지금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의 삶은 끝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죽더라도 미련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또한 가능하다. 평온의 바다에 이르는 방법. 모든 것이 우리의 판단에 달렸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초를 돌아서 먼 바다로 나아가는 배처럼 잔잔한 물결과 좋은 날씨, 그리고 안전한 항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법학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대법원장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는 재판관들이 저지르는 법리 해석의 모순과 성급한 판결을 수없이 목격하고 이런 말을 남겼다. 개도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차여 넘어지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다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의미다. 우리가 개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에는 없는 편견, 무지, 아집, 질투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한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며 그가 잘못을 모를 수도 있다. 만약 알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악의적인 추측과 성급한 판단은 인내와 관용을 발휘하기 어렵게 한다. 신중해야 할 때 우리는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완전한 평온을 발견할 수 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단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네.
완벽을 바라는 순간 그 속엔 절망만 있을 뿐이야. 인지 왜곡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우리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장된 사고방식을 뜻한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분법적 사고로 흔히 뭐 아니면 도라고 불리는 인지장애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처럼 생각한다. 우리 편이 아니라면 적,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 완벽하지 않으면 완전한 실패. 이와 같은 극단적 사고는 우울증이나 좌절감을 유발한다. 완벽주의가 완벽을 잉태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실망을 잉태할 뿐이다. 실용주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인간이다.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 당신을 위해 짜투리 같은 시간만을 남겨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정도의 짜투리 시간 동안에만 지혜를 획득하려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중 8에서 10시간 정도를 사무실 혹은 일터에서 보낸다. 그리고 8시간 정도를 수면하고 새끼 식사를 위해 약 3시간 정도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친구를 만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결국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세네카에 의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남을 때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 공부를 먼저 끝낸 후에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진 다음 친구를 만나거나 텔레비전을 봐도 늦지 않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뒤처질 것이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그의 노세지기도 죽음의 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우주의 창조적 이성에게 회수되었거나 원자들 사이로 흩어졌다.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언급하며 죽음의 냉혹함을 이렇게 묘사했다. 카이사르 황제도 죽어 흙이 되면 바람막이 구멍에 땜이 되나니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저 흙덩이 겨울을 쫓는 난로의 구멍을 때우나니 우리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끝을 맞이한다. 죽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모두 동일한 결말을 품고 있다.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삶에 몰입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데일리 필로소피에서 가져왔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안과 두려움,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여기 그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철학자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찾았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다른 철학들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힘이 되어준다. 타이탄의 도구의 저자 팀 페리스는 스토아 철학을 인간을 위한 최고의 운영체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방향을 잃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의 철학 멘토로 유명한 라이언 홀리데이가 스토아 학파의 핵심적인 철학을 옮겨 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음으로써 당신의 하루를 바꾸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들의 철학을 당신 삶에 적용하길 바라며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답을 이 책에서 찾길 바란다.